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 국제사회는 한국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국가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폐허가 된 도시, 무너진 공장, 판잣집에 모여 살던 사람들. 한 외국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세계 6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 산업을 움직이고 K-팝으로 지구 반대편을 열광시키는 나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BBC와 뉴욕타임스가 70년 동안 기록한 자료를 따라가며 한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8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하워드입니다. BBC 국제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프로듀서입니다. 전쟁 이후 국가들의 재건 과정을 기록해왔고 냉전과 분단의 역사를 장기 취재해온 사람입니다. 2024년 봄, 저는 런던 본사 아카이브에서 한 묶음의 낡은 파일을 건네받았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직후 BBC 특파원이 서울에서 보낸 기사 원본이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그 아래 붉은 펜으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건에는 최소 수십 년 아니 100년 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00년 그 문장을 쓴 기자는 아마도 솔직했을 겁니다. 그때 서울의 모습은 그 판단을 부정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사진 속 서울은 도시라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무너진 건물, 기둥만 남은 관공서, 연기를 품은 잿더미. 아이들은 맨발이었고 어른들은 군용 담요를 둘러쓰고 있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파괴. 전력 생산 능력은 전쟁 이전의 절반 이하. 아카이브 속 기사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국제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립 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그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달라진 걸까? 그래서 저는 기록을 따라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초등학교. 교실 벽에는 1950년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아이들은 얇은 옷을 입고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에 나오나요?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배워야 나중에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 문장은 기사에 크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실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어쩌면 이 이야기의 첫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중반 한국 정부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배정합니다. 나라의 공장이 부족했는데도 학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은 소득 수준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이 높다. 그 문장은 비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고였습니다. 1955년 22%에 달하던 문맹률은 1960년대 들어 빠르게 낮아졌습니다. 그 교실에 앉아있던 아이들 중 일부는 훗날 기술자가 되었고 연구원이 되었고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시작된 교실이 훗날 반도체 공장의 설계실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65년 아카이브 기사. 한국 경제협력협정 체결. 런던 본사 회의록에는 이 결정에 대한 우려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국내 반발이 거셀 것, 정치적 부담이 클 것. 하지만 기록은 냉정했습니다. 그 협정을 통해 기술이 들어왔고 설비가 들어왔으며 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서울의 오래된 조선소에서 당시 일했던 기술자의 인터뷰를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감정보다 미래를 선택한 결정. 그때는 논란이었지만 훗날 산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68년 한국 경부고속도로 건설 발표. 아카이브 속 영국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동차 보급률이 낮은 나라에서 고속도로 건설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되었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완공.
당시 유럽에서도 보기 어려운 속도였습니다. 현장 인터뷰 기록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한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차가 적지만 곧 많아질 겁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자동차 수는 급증했고 물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은 현재가 아니라 다가올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울산 조선소의 첫 대형 선박이 진수됩니다. 아카이브 영상 속 거대한 배가 천천히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외신 기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다. 한국 산업의 선언이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나라가 불과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대형 선박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고 미래를 선택했고 속도를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 선택들이 조용히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1953년 아카이브 속 기자는 이 나라가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 썼습니다. 2024년 저는 같은 기록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틀린 예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틀렸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어떤 선택이 있었는가입니다. 서울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뒤 저는 1970년대 후반 아카이브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 시기 기사들의 문장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조 의존국이라 적혔던 나라가 어느 순간 수출 증가 속도가 빠른 신흥 산업국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단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어가 바뀐다는 것은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976년 BBC 산업 리포트. 한국산 전자제품 품질 안정성 개선. 그 문장은 짧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당시 일본 제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 제품은 값싼 대체품 정도로 여겨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 품질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공장을 취재했던 기자의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라인을 멈추고 분량을 직접 점검한다. 속도보다 정확성을 택하고 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속도만이 아니라 정확성까지 붙잡으려는 집요함. 서울구로공단에서 만난 한 기술자의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빨라야 했고 동시에 더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산 컬러 TV의 고장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고 조선소에서는 납기를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빨리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완성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1980년대 초 세계 경제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오일 쇼크의 여파와 글로벌 침체. 아카이브 속 경제 코너에는 한국 경제의 불안 요소가 길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외채 증가, 수출 의존 구조의 위험성. 그런데 몇 년 뒤 다른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 위기 속 투자. 당시 많은 분석가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공장은 지어졌고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율이 낮아 수백 번 실패해도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반도체 엔지니어의 회고 인터뷰를 다시 읽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근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위기 때 움츠러들지 않고 다음 산업에 베팅하는 방식. 그 선택이 훗날 세계 메모리 시장의 중심을 바꾸게 됩니다. 1997년 IMF. 그해 겨울을 기록한 기사들은 다시 1953년의 어두운 문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 붕괴 위기, 구조조정 불가피, 수년간 침체 예상. 서울 광화문 아카이브 영상에는 눈 덮인 거리와 긴 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줄의 끝에는 금모으기라는 팻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평생 모은 금반지를 내놓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강제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아카이브 속 해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처럼 빠르게 집단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 장면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공동 운명체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IMF는 10년이 아니라 몇 년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세계의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갔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며 아카이브 기사 제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IT 산업 급성장, 코리어 브로드밴드 리더, 조선 수주 세계 1위, 그리고 2005년 한국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저는 그 제목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953년 원조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산업의 중심 부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문화라는 또 다른 장면. 2012년 런던 사무실에서 우리는 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한국어 노래, 익숙하지 않은 춤, 그리고 전 세계 조회수 폭증. 강남 스타일. 처음엔 일시적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또 다른 그룹이 등장했고 또 다른 드라마가 세계 차트를 흔들었습니다. 아카이브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언 웨이브 노 롱거 리저널. 지역적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 저는 그 장면에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를 보았습니다. 완벽을 밀어붙이는 제조 DNA가 문화산업으로 옮겨간 순간 연습실에서 반복되는 동작, 촬영 현장의 디테일, 속도와 완성도의 문화가 형태만 바뀌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나는 1953년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 문장은 단순한 오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건만 보면 합리적 추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따라가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으로 움직여왔다는 것. 교육을 선택했고, 미래를 선택했고, 속도를 선택했고, 완성도를 선택했고, 위기 속 투자를 선택했고, 함께 움직이는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조용히 겹쳐지며 흐름을 바꿨습니다. 런던 아카이브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1953년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기록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은 누적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추격자에서 기준으로 넘어섰는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런던 금융가의 공기가 얼어붙던 그해 겨울, 우리는 또 한 번 한국 관련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 시장이 흔들리며 수많은 국가가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아카이브 속 헤드라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빠른 회복 조짐.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1953년에 한국을 설명하던 언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조나 의존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복 속도, 기술 경쟁력, 산업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한국은 왜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가?로 공급망의 중심에 서다. 2020년 팬데믹. 세계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끊기고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아카이브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반도체였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멈춰 서자 기사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칩 부족 사태, 메모리 생산 확대 필요. 그 기사 속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국가로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자동차 분석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세계 생산 라인도 흔들린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1953년 기사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70년 만에 완전히 반대의 문장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AI 시대 또 한 번의 전환점. 2023년 런던 본사 회의실에서 AI 관련 특집을 준비하던 중 또 하나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HBM 공급망 집중 고대 역폭 메모리.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보고서의 지도 위에는 한국이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AI를 이야기할 때 한국은 그 속도를 결정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성공이 아니다. 1950년대 교실에서 시작된 교육, 1970년대 공장에서 다져진 완성도, 1990년대 위기 속 투자. 그 선택들이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질문을 멈췄다. 오랫동안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왜 이 나라는 매번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망설이지 않았는가? 1953년에는 생존을 위해 배움을 택했고, 1960년대에는 미래를 위해 손을 잡았고, 1980년대에는 위기 속에서 기술에 투자했고, 1997년에는 함께 버티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은 우연히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통된 태도가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태도. 기록을 정리하며 저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100년이 걸릴 것이라던 나라는 70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 6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기 위해 저는 다시 파일을 넘겼습니다. 런던 아카이브실은 늘 조용합니다. 그러나 2024년 겨울 한국 관련 파일을 정리하던 날은 유난히 손이 멈췄습니다. 월즈 6th 라저스트 이카너미.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1953년 기사 첫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원조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국가. 같은 나라, 완전히 다른 기록. 그러나 제 마음을 붙잡은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6이라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이 되었다면 이제 무엇이 달라지는가? 세계의 시선이 달라진 순간. 몇 달 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 주제는 AI 시대의 공급망 재편이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미국, 중국, 유럽과 함께 한반도가 강조 표시되었습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부 국가가 아니다. 핵심 병목 지점이다. 병목 없으면 멈추는 지점. 그 표현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953년에는 원조가 끊기면 멈출 나라로 분류되던 곳이 이제는 세계 시스템을 멈출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역할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따라가던 중 저는 문화 관련 파일을 따로 모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현상이라는 제목이었고, 그 다음에는 한국 드라마의 세계 진출이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콘텐츠 표준 변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은 조선과 철강, 반도체 같은 전통 제조 산업에서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제조 DNA가 문화 산업으로 옮겨간 듯 보였습니다. 연습생 시스템, 촬영 현장의 정밀한 계획, 완성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제작 문화. 런던 스튜디오에서 한국 드라마 특집을 편집하던 날,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결과 같아.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은 산업에서도 문화에서도 우연보다 구조를 택해왔습니다. 제조 DNA가 형태만 바뀌어 문화 경쟁력이 된 순간 세계 6위 그 숫자는 분명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카이브 속 최근 기사들을 읽다 보니 이 나라의 특징이 하나 더 보였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움직임. 반도체 1위를 달성한 뒤 곧바로 다음 세대 기술 투자.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 뒤 전기차와 자율주행으로 전환. 콘텐츠가 성공한 뒤 또 다른 장르, 또 다른 플랫폼 준비. 한 한국 연구원 인터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안심하면 다음에는 밀립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집단적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에 취하지 않는 긴장감, 그 긴장이 70년 동안 이어진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의 길은 쉽지 않다. 아카이브 파일을 넘기다 보면 밝은 기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 산업 경쟁 심화. 세계는 다시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위치. 이 질문들은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띱니다. 1950년대에는 생존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지속이 문제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것과 강대국으로 남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끼며 다시 1953년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세계는 이 나라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질문은 바뀌었지만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록 속에서 보이는 공통점. 1950년대 교실, 1960년대 공장, 1980년대 연구실, 1997년 거리의 줄, 2020년 반도체 라인. 서로 다른 장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택했고, 미래를 택했고, 속도를 택했고, 완성도를 택했고, 위기 속 투자를 택했고, 함께 움직이는 길을 택했고, 시스템을 문화로 확장했고, 성공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8번의 선택, 그 선택이 70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갈림길,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1953년의 서울과 2024년의 서울은 같은 도시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움직임. 강대국이라는 이름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6위라는 숫자는 결과이지만 동시에 다음 시험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카이브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 예측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틀린 예측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었던 선택들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앞으로의 30년 이 나라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지막 장을 펼치려 합니다. 런던 아카이브실의 불을 끄기 전 저는 다시 한번 1953년 기사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 나라는 원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재건에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는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전쟁 직후의 서울 건물은 무너졌고 연기는 채 가시지 않았고 사람들은 판잣집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이었고 어른들은 하루를 넘길 걱정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 문장은 틀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기록을 따라 70년을 걸어오며 저는 그 문장이 틀렸다는 사실보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처음 다시 서울을 찾았을 때 저는 한 오래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깨진 창문 아래에서 아이들이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당시 인터뷰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에 나옵니까? 한 아이가 말합니다. 배워야 나중에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 문장은 기사에서 작은 단락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 그 장면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배움을 먼저 놓았던 순간, 교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던 밤, 그 작은 선택이 시간을 건너 다른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울산의 바닷가에서 첫 배가 바다로 미끄러져 내려가던 날의 영상도 보았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물 위에 떠오르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기름과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해본 적은 없었지만 배워야 했습니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모여 도시는 변했고 산업은 자라났습니다.
포항의 제철소, 밤새 꺼지지 않던 불빛. 공장 안에서 흘러내리던 쇳물은 단순한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녹여내는 불빛처럼 보였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그들은 귀를 닫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라인이 안정되고 수율이 올라갔을 때 아무도 요란하게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1997년의 겨울, 눈이 쌓인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금반지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그 장면을 다시 보았을 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니까요.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겨울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가까이 섰습니다. 위기 앞에서 이 나라는 나보다 우리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 장면은 경제 지표보다 강한 기록이었습니다. 시간은 더 흘렀습니다. 서울의 밤은 더 밝아졌고 반도체 공장 안의 클린룸은 새벽에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조용히 장비를 점검하고 모니터 위의 그래프를 바라보며 다음 공정을 준비합니다. 한 엔지니어의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오늘 잘 된다고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익숙한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공에 취하지 않는 태도, 정점에 서서도 다음을 생각하는 습관. 그 긴장이 이 나라를 계속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런던 스튜디오에서 한국 드라마 특집을 편집하던 날, 저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한 장면을 수십 번 반복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그 집요함은 공장에서 보았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태도는 같았습니다. 우연히 터진 성공이 아니라 반복된 준비의 결과. 세계는 그것을 한류라고 불렀지만 저는 기록을 보며 다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축적. 1953년의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 예측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있었기에 이 여정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폐허 속에서 시작해 세계 6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한 번에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버티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실패를 고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장면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1953년의 흑백 사진 위로 현재의 불빛이 천천히 겹쳐집니다. 잿빛 도시 위에 빛이 하나씩 켜집니다. 그 빛은 교실에서 시작되었고 공장에서 이어졌고 연구실에서 더해졌고 광장에서 서로의 손을 잡으며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이 나라를 연구합니다. 과소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대상으로 100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강대국이라는 말은 결승선이 아니라 다음 선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 나라는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쪽을. 그것이 70년 동안 기록을 바꾼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70년 동안 남겨진 기록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1953년 세계는 이 나라가 100년은 걸릴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70년 만에 세계 6위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8번의 선택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교육을 택했고 미래를 택했고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다음 30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 선택이 또 다른 기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